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 자료는 엔비디아 1분기 프리뷰로 GB200과 H20에 대한 우려 속의 방향성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핵심을 요약한다면 오일머니는 H20 역풍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분기 실적에서 현재 분기의 실적과 다음 분기의 매출액 가이던스를 동시에 공개합니다. 이번 분기의 엔비디아 공식 가이던스는 43빌리언이었습니다. 2023년 3분기부터 쭉 해서 가이던스는 2빌리언 높게 제시해서 약간만 성장할 것을 말하고, 대신 실제로는 거기서 2빌리언 더 상회하면서 4빌리언씩 매출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세 분기를 같은 추세를 이어오다가 2024년 3분기부터는 2.5빌리언씩 성장하는 추세를 말하고, 실제로는 5빌리언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이 가속화됨을 말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4분기에도 2.5빌리언 성장 가이던스를 내놨지만, 대신 이때는 블랙을 전환의 한가운데였고 게이밍과 네트워킹이 생각보다 덜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기인 2025년 1분기 가이던스는 43빌리언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서 가이던스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가속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GB200 NVL72 렉 판매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기당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분기 매출의 성장세는 5빌리언을 넘어서 6빌리언에서 7빌리언씩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우려와 코멘트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젠슨 CEO가 그때그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전망하던 코멘트와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크아웃 우려를 들고 나왔던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1분기로부터 AI 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가 엄청난 수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벌써 시작되자마자 AI 붐이 일시적이며 2024년 중반에 피크아웃 할 것을 예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젠슨 CEO는 이미 1분기 자체에 이제 전세계 8,000개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이 가속 컴퓨팅으로 대체되는 10년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분기에는 이제 공급 병목이 생기면서 많이 못 팔 것을 시장에서 우려했었습니다. 젠슨왕은 이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매분기 공급이 늘어날 것이며 수요 가시성은 이미 2024년까지 높은 상태라고 말했죠. 3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 25%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할 경우 AI 수요가 부족해질 것이므로 매출 성장에도 피크아웃이 오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젠슨왕은 컨퍼런스 콜에서 수요가 이미 너무 많고 높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팔면 되고 2025년 이후로도 성장한다고 확신한다는 코멘트가 추가됐었죠. 그리고 4분기에는 시장이 처음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회사를 믿기 시작하고 움직였던 구간이었습니다. 젠슨왕은 이어서 블랙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인 2026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라고 전망했었습니다. 바로 다시 2024년 1분기에는 3월에 나왔던 블랙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호퍼 제품이 팔리지 않을 거라는 에어포켓 우려가 있었습니다. CEO는 이에 대해서 이미 호퍼 공급이 크게 늘고 있으나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고객이 늘고 있고 추론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강세임을 말했죠. 블랙웰에 대해서는 또한 1년 전부터 주요 고객과 소통해왔고 성능도 대략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퍼 제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이라고 애널리스트와의 Q&A 세션에서 밝혔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분기에는 블랙웰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2025년 2분기나 돼서야 양산이 될 거라는 디인포메이션 기사가 돌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8월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달아드린 바 있었습니다. 칩 설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B200 칩은 그 이후에 정상 출하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3분기에는 GPM이 낮아지는 것과 슈퍼마이크로발 공급망 대란을 2차로 우려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블랙웰 전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제가 없음을 계속해서 정리해드린 바 있었죠. 지난 분기에는 2024년 4분기 GB200 NVL72 양산이 1월 말에서 3월 말로 밀리면서 컨센이 낮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블랙웰 칩 자체는 정상 생산 중이었기 때문에 HGX B200 서버로 많이 팔렸고 H20 출하가 있었으며 공급망 내의 보드 판매도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는 아직 GB200 NVL72에 대한 공급망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 노이즈 시즌이 1부터 4까지 있었던 구간입니다. 이번 분기에 H20 수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팔 H20 물량이 줄어서 수요를 채울 수 있겠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체크하기에는 GB200 NVL72 양산은 4월 초부터 꽤 괜찮은 수준으로 이미 올라와 있고 2월부터는 특히 추론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실제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제번스의 역설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크게 중요한 건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대략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발표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블랙웰 트랜지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웰 매출이 핵심인데 블랙웰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수요 때문입니다. 호퍼와 블랙웰 간의 성능 격차가 워낙 크게 날 정도로 블랙웰이 좋기 때문에 호퍼를 받으려는 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GPM 때문인데 현재는 TSMC로부터 램프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NVL72 렉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암펜홀에 웃돈을 주고 공급망 전체에 웃돈을 주고 B200 칩과 NVL72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CFO는 꾸준히 생산량이 원하는 수준에 올라오게 된다면 GPM은 70% 중반대로 상승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분기의 실적 가이던스가 약 40% 정도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NVL 렉에 대한 램프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H20 수출 규제가 현재로서는 막힌 만큼 다음 분기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 있습니다. QOQ로 역성장을 기대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었고 QOQ로 약 5%에서 10%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용으로 새로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해서 패키징하고 서버 ODM에게 판매하는 시점은 빨라도 3분기 말 정도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기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GB100 NVL72 렉의 램프업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B200 구매가 계속해서 늘어날 만큼 수요가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며 중국 칩과 무관하게 실적을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 가시성에 대한 중요도는 약 20% 정도입니다. 수요는 이따가 LMM API 볼륨으로 볼 텐데 빅테크들의 1분기 실적 발표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추론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AI 에이전트가 발전하면서 추론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는 흐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024년 9월에 테스트 타임 컴퓨팅, 즉 O1으로 대표되는 이런 트렌드가 생기기 전에는 추론이면 원래는 워크로드가 덜 헤비해지기 때문에 AMD도 일부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 인텔의 가우디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것이 컨셉이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토큰과 엄청난 규모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B200 NVL72가 가진 해자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데입니다. 하드웨어와 네트워킹의 해자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도 컨센보다는 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HGX B200 서버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보드 자체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NVL72 렉 생산의 병목은 주로 암펜홀이 생산하는 MV 스위치 72 버전의 수율이 늦게 올라왔기 때문이 큽니다. 36개의 컴퓨터 트레이를 올-투-올 연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하긴 하죠. 네트워킹 구조가 복잡해지고 열 관리도 복잡해지면서 양산이 1월 말에서 3월 말로 예정보다 늦어졌으나 NVL72 렉도 4월 1일 폭스콘의 코멘트나 모건 스탠리의 공급망 체크를 보더라도 4월부터는 양산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H20과 블랙웰 등입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로 볼 때는 제일 낮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늘 일회성을 뺀 회계 기준인 논갭 기준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H20 수출 규제 이후 발생했던 5.5빌리언의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만큼의 칩을 못 팔아서 인식했다기보다도 재고와 구매 약정, 관련 준비금들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암코의 호퍼 패키징을 위해서 미리 코어스 S에 대한 구매 약정금을 줬던 것 등을 바꾼 것입니다. 이를 현재는 H20이 아닌 H200으로 돌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5.5빌리언은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으며 논갭 기준으로는 상관이 없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매출에서 인피니밴드는 정체되고 있는 상태가 맞지만 이더넷 기반의 스펙트럼 X가 잘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자리를 시스코가 뺏어가는 모양새로 번지고 있죠. 그래서 네트워킹 포인트에서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제품들은 GPU보다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NVL 렉 판매가 늘어난다면 네트워킹 매출과 GPM이 함께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부터 보자면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AI 용량 부족을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AI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AWS, GCP 간의 매출 성장률 차이는 엔비디아의 GB200 NVL72 인스턴스를 대규모로 온라인시키는 시점에 따라서 갈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코어웨이브와 오라클은 GB200 NVL72를 먼저 받아서 온라인하는 데 집중했고 반면 구글과 아마존은 자체의 네트워킹과 자체의 데이터 센터 시스템 그리고 렉 설계 변경이나 전력과 냉각 등 다양한 이유로
HGX B200을 먼저 받았습니다. 호퍼에서 블랙엘 간의 성능 격차가 평균 4배 이상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들 사이에서도 블랙엘을 먼저 받은 쪽이,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MVL72를 먼저 온라인시킨 쪽이 매출 성장률이 우수한 상태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코멘트를 좀 더 크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AI 수요에 비해서 용량이 부족함을 말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도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1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모두 AI 용량이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모두 부족한 상태임을 강조했는데, 이제부터는 엔터프라이즈 AI 수요가 추론 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AI 컴퓨팅을 늘리면 늘릴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AI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가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말했기 때문에 적극 캐펙스를 진행할 것임을 말했고, 메타는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를 60에서 65빌리언에서 64에서 72빌리언으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주 체크하는 실제 데이터들도 같은 방향입니다. LMM API 볼륨이 엔비디아의 회계 기준 1분기부터인 2월과 4월에도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5월 중순을 넘기면서 다시 LMM 사용량이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LMM API 볼륨은 기업들이 이미 액센추어나 IBM이나 인포시스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확인한 워크로드들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실제로 쓸모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크게 보는 엔비디아 투자의 제1원칙은 AI가 가치가 있느냐 혹은 가치가 없느냐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 한켠에 내심 이것은 다 버블이고 사실은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투자의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법입니다. 기반을 부실 공사해놓고 위로 올렸다간 외부 충격에도 금방 문제가 생기겠죠. 하다보면 느끼는 건 주식도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매주 나오고 있는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주가가 빠지고 노이즈가 격해지면 정말 당장이라도 팔고 마음이 편해지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즉 AI는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AI가 이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80년대 PC의 도입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렸지만 이번 분기에 빅테크 CEO 중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발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건 효율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AI를 통해서 코딩을 빠르게 끝내고 자율주행을 하고 추천 및 랭킹 알고리즘을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전화통화나 회의 자료를 자동으로 분석해주고 지식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기 탐지 및 예방 작업을 대체하고 신용점수 평가의 매개 변수를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늘려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의료 이미지나 영상 분석, 각종 연구 개발의 시간이 줄어들고 제조업에서는 오류 탐지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AI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조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AI 가속기와 AI 모델은 CPU,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처럼 IT 인프라의 한 구성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는 AI 기술 스택을 내재하고 구동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킹 인프라의 지출은 연간 200빌리언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매출이 800빌리언씩 발생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이렇게 깔린 네트워킹 인프라를 이용해서 광고를 판매하고 있고 네트워킹 매출이 아닌 광고 매출로 잡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깔린 네트워킹 인프라를 이용해서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팔고 있으며 이는 네트워킹 매출이 아닌 소프트웨어 매출로 잡힙니다. 인프라의 지출에 대한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매출에 대한 인식 과정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AI는 돈을 못 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알루미늄 기업들이 앞으로 20, 30년을 바라보고 재련소 건설을 결정하고 자동차 기업들이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자동차 공장을 짓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업들의 캐펙스는 몇 년과 몇십 년 단위의 경쟁 역량 향상, 매출 증가, 생산성 향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LMM API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AI가 가치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재벌세의 역사를 입증해온 것처럼 AI 업계에서도 달러당 지능이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용 사례가 생겨나고 기존 워크로드들의 볼륨을 늘리거나 모델의 규모를 키우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쓸모가 있다면 수요는 다른 곳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TSMC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2025년의 코어스 수요와 공급은 여전히 수요 초과 상태로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의 대전제는 AI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쿠다의 해자가 유지될 때입니다. 2023년에 슈퍼마이크로발 공급망 위기가 생겼을 때나 2024년에 블랙홀 이슈가 있었던 때에도 이 대전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쿠다의 해자는 추론의 시대에 더 강해졌으며 TSMC의 코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공급은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프콘 자료들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있는 만큼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는 왼쪽 위에 표시된 데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몇 분기 동안 기업들의 AI 수요는 높지만 컴퓨팅이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을 더 높이고 있지 못하다 라고 말했었는데, 이번 1분기에는 클라우드에서 엔비디아의 HGX B200과 GB200 NVL72 시스템을 대거 가장 빠르게 온라인시키면서 애저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 사업부를 말하면서 애저 수요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1분기 33% 수준의 성장률이 35% 수준으로 가속화될 것을 예상했고, AI 데이터 센터 용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지만 수요 증가의 속도가 공급 증가 속도보다 다소 빠르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도 AI 용량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도 2025년 2월 이후에 LMM API 볼륨에서 보셨듯이 추론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단 급한 대로 AWS P5 GPU 인스턴스를 생각보다 더 많이 늘렸습니다. P5 인스턴스란 구체적으로 보자면 H100으로 구성된 P5와 H200으로 구성된 P5e 인스턴스로 나뉩니다. 큰 틀에서는 AWS P5 인스턴스를 많이 늘렸다는 건 호퍼를 늘렸다는 뜻이죠. 아마존은 블랙엘 설계에 적합한 네트워킹, 전력, 열관리 렉과 시스템의 스펙을 다시 짰어야 했기 때문에 GB200 NVL71 인스턴스가 가장 늦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이 와중에 기업들의 추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급한 대로 추론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GB200 NVL72 대신 P5 인스턴스에 들어가는 호퍼 제품들을 많이 구매했고, 최근에는 P6 B200 인스턴스부터 온라인 시켰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대비 TCO가 안 좋더라도 많이 사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을 가장 잃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오픈AI와 구글과 엔트로픽, xAI, 메타 등이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업들이 AI를 소비하고 채택할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시장을 키워놓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최종 소비자는 기업인 셈이죠. 이러한 기업들이 AI로 전환할 때는 디지털 코어 형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거나 소프트웨어 사용량을 늘리게 되는데, 그 길목에 있는 기업들이 액센추어나 셉과 IBM, 서비스나우 등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꾸준히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액센추어입니다. 액센추어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성형 AI 관련된 컨설팅 부킹스가 1.4빌리언으로 지난 1.2빌리언에 비해서 다시 한번 늘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형 서비스의 신규 계약 규모가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생성형 AI를 채택하는 고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ROI를 확인한 구체적 사용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분기와 4분기와 비슷한 속도로 기업들의 AI 전환을 위한 컨설팅 계약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건 스탠리는 최근 GB200 공급망이 좋은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2025년 GB200 NVL 렉 생산 규모는 2.5만 대에서 3만 대 정도입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1.5만 대에서 2만 대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임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좋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용에서 추론칩으로 설계되고 있는 B30칩 얘기가 많았습니다. 2분기에 소량의 웨이퍼가 생산되고 3분기에 최대 50만 개의 칩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I 서버 수요는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으로의 대규모 주문이 시작되고 해외로의 주문도 다각화되는 중입니다. 요약해보자면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공급도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죠. 두 번째로는 UBS는 H20 금지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과 2분기 가이던스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H20 규제로 인한 비용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미 논갭 EPS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을 높게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UBS의 톤은 다소 조금 보수적이긴 했습니다. NVL71 렉 램프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공급망 체크를 해보고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그냥 최근의 애널리스트 톤들이 다소 수동적이거나 보수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이먼드 제임스였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는 2분기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는 매우 강세일 것을 전망했습니다. 순서대로 2분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한 분을 보면 H20 수출 규제로 인해서 매출 4빌리언 정도를 못 벌게 됐기 때문에 2분기의 매출 성장은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었고, 하반기를 보자면 AI 디퓨전 룰이 폐기되고 나서 중동 지역의 딜은 H20 수출 규제를 상쇄하고도 더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뷰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UAE와 사우디에서 체결한 딜의 규모가 이게 생각보다 매우 큰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외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건데, 유럽에서 발표했던 그리고 프랑스에서 발표했던 100빌리언 프로젝트보다 2.5배나 큰 규모입니다. 오일머니가 불어주는 순풍이 H20의 규제보다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ASIC
이직 동향들에 대해서 네이버에 업데이트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여기에서 생략한 부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네이버 글은 한 달에 2개까지는 여러분들도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평소처럼 매그니피센트 7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체크를 이어갔고 이어서 코어웨이브, 인핀지, 누뱅크, 알리바바, 넥스트래커에 대한 생각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1분기 미국 주식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체크 시간입니다. 매분기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 10개 펀드의 매수매도 기록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남기곤 합니다. 버핏이 계속해서 매수 중인 맥주 기업, 레스토랑 섹터가 턴어라운드 할 때 가장 기대해볼 만한 기업, 그리고 제니슨 어소시에이트가 관세 대응을 위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는 한 플랫폼 기업, 벨리 기포드의 탑픽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포티파이의 1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스포티파이는 어떻게 빅테크를 이겼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스포티파이는 생각해본다면 매우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텐센트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스포티파이의 위치를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스포티파이가 유튜브 뮤직에 비해서 좋았던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관세에서 무관한 기업이자 미국 주식 대가들의 포트폴리오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미리 보는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 프리뷰입니다. 이번 회계분기인 2월과 4월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엔비디아 매출과 관련도가 매우 높은 기업들의 AI 수요 디테일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